저 중간쯤에 보면은 풀이 제초 작업에 빠지고 지금 그 자연 상태로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주위를 보면은 깔끔하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거는 빼먹고 대장이 제초를 부분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계획적으로 제초를 부분적으로만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 대장입니다. 오늘은 의성군 사곡면에 위치한 대목화 진행 중인 나무 대장의 이팝나무 농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팝나무들이 동서남북 나름 수려한 수간을 가지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널찍널찍하게 식재 간격을 벌려주면서 자라고 있는 대목화 농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농장은 대장이 직접 처음부터 식재한 농장이 아니라 처음 식재를 야무지게 계획을 세우시고 야심차게 시작하셨던 어느 나무 재테크 농사꾼의 농장을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약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쓰러져 가고 별 볼 일 없는 나무 농장이었는데 나무 농장을 포기를 했으니까 판매를 결정하고 나무대장에게 거의 떠넘기다시피 부탁을 하면서 매입 요청을 하셔서 제가 는 대목화 농장으로 가능성이 충분하겠다 싶은 판단이 들어서 매입 처리를 하고 엄청난 양의 감벌을 한 끝에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농장입니다. 그래도 지금 상태를 보면은 직경 20에서 25 정도 나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수간 자체가 수려하고 그리고 목대도 곱고 나무 상태가 아주 좋죠. 그런데 단점은 나무가 이 농장은 몇 주 남아있지 않아서 농지 이용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게 최대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대목화 농장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든 게 아니고 풀 관리 상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풀이 자라 있고 여기 보면은 풀이 한번 죽은 다음에 새로 자라고 있고 저 중간쯤에 보면은 풀이 제초 작업에 빠지고 지금 그 자연 상태로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주위를 보면은 깔끔하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거는 빼먹고 대장이 제초를 부분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계획적으로 제초를 부분적으로만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밭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어설픈 제초를 선택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초입에 제가 여기는 대목화 진행 중인 농장인데도 제가 처음부터 관리를 한 농장이 아니라 5년 전에 매입 처리한 다음에 대량의 감벌을 통해서 지금 식재 간격을 과하게 넓혀준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넓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나친 면적의 단점은 나무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면적을 관리하려다 보면은 그 동일 면적의 제초제는 1000평의 나무가 100주가 있든 500주가 있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1000평에 500주가 있는 농장을 관리하면 500주의 나무의 수확을 볼 수 있지만은 1000평에 100주밖에 없는 농장을 관리를 해버리면은 나는 1000평을 관리를 하는데 100주밖에 수확을 못 본단 말이죠. 그래도 대목화가 되고는 있지만은 과하게 넓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없는 허실의 관리 비용까지 지출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무 주위의 반경 5m 이상만 제가 제초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목화 농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제초 시간을 50%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다 보면 어차피 나무 간 거리를 이동할 때, 이런 이동로죠. 이동할 때는 제초제를 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한 70% 이상 전체 면적 제초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제초제 비용은 반으로 줄이고 제초 면적은 70% 정도 할 수 있대 내가 키우고자 하는 나무 주위에는 제초가 다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설프게 제초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효율적인 나무 농장 재테크 운영 방식으로는 대장이 방금 설명한 그런 부분 제초 방법이 아주 탁월하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같이 이렇게 나무가 밀집 형태로 지금 밀식기 없이 이렇게 균일한 식재 간격에 자기가 필요한 간격에 딱딱딱 서 있으면은 깔끔하게 전체 밭을 제초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별반 관계가 없는데 나무 주위만 제초해도 전체 밭 제초가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은 전체 나무가 서 있어야 할 확률 100%를 치면은 반 정도밖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반을 위해서 전체를 제초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제가 이 농장을 2024년이나
2025년에 출하를 해야 되는 농장 같으면은 깔끔하게 농장 관리를 해서 농산물, 나무죠. 나무의 상품성을 높여주는 그런 깔끔함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저는 이 농장을 앞으로 3년, 4년, 5년 더 경영을 해서 직경 30에서 40의 대목화된 이팝나무로 출하를 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농장이 생각보다 깔끔할 필요가 없겠죠. 나무만 잘 자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제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장이 여기뿐만 아니고 저 상단부 농장도 있는데 여기 농장보다는 농지 효율성이 좋은 편이지만 나무가 주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도 대목화 중인 농장이고 제가 올해나 내년 출하가 아닌 3년, 4년, 5년 뒤로 출하하는 중장기 계획을 잡고 제가 경영하고 있는 그런 농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 주위에만 제초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 주위만 제초한다 해도 나무가 따닥따닥따닥 자기 식재 간격보다 약간 더 넓은 상태로 서 있는 형상이 되니까 거의 모든 면적이 제초가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제초 시간은 줄이고 면적은 거의 80% 이상 제초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제초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무 근처에 가서 반경을 원을 둘리면서 제초를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러한 제초 방법으로도 농장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제초 방식은 대장이 항상 부르짖는 영상에 제가 노하우 공유를 해드리는 농도 짙은 글라신 근삼이 제초 방법으로 이 농장들도 제가 빠르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초쯤에 1회 제초를 한 다음에 이제 장마 시즌이 지나고 첫 장마가 지나고 풀이 어느 정도 무릎까지 자라면은 제가 두 번째 타이밍으로 제초를 시작하고, 마지막 제초는 초가을이나 그때쯤에 풀이 빨리 자라는 농장은 4회, 풀이 좀 늦게 자라는 농장은 3회 정도 제초를 해서 3회에서 4회 정도 제초 작업을 하는 것으로 농장 제초 경영 관리가 마무리가 되는데, 농장이 어느 정도로 간벌이 많이 됐거나 부분적으로 출하가 많이 돼서 나무 배열이 많이 무너진 농장은 깔끔하게 제초하려면은 내가 제초 라인 기준을 잡고 왔다 갔다 할 줄이었기 때문에 제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제초를 했던데 또 하게 되고, 저기는 긴가민가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 고민을 하느라 제초 시간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제초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제초제가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대장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무 주위만 제초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농지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나무 농장의 제초를 깔끔하게 해서 상품성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든 제가 말하는 노하우가 똑같은 농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나무 재테크, 나무를 이용해서 순소득을 높이는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농장, 출하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출하가 되는 농장은 제초 관리를 과할 정도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상품성이 높아지죠. 제품 포장면에서 농산물이 좋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농장, 지금 당장 올해 내년 출하가 아니고 나중에 출하는 하는데 나무는 키워야 되고 농지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 대목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이 중간중간 남더라도 나무 주위만 빠르게 제초를 하고, 다음 제초를 할 때는 주위에 가다가 다음 제초를 할 때는 여기 그때 반경에 내가 빠져먹을 공간이 있네, 그럴 때 슬쩍슬쩍 한번 쳐주면은 다음번에는 2차 3차에 깔끔하게 제초가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제초 라인이 없어서 제초를 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남겨놓은 풀 자체가 2차 3차 제초를 할 때는 오히려 제초 구역을 나누는 구역의 파티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 번, 세 번째는 깔끔하게 제초 작업을 하기가 쉽다, 그렇게 저는 경험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보시면은 나무 주위에만 깔끔하죠. 지금 풀을 한번 쳐놓으면은 나무 뿌리가 나무 그늘 수간의 세력이 좋기 때문에 지금 풀이 억제 성장이 돼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풀이 드문드문 자라있는 모습은 여기는 작물이 적어서, 나무가 적어서 농지 효율성이 적기 때문에 제가 나무 주위만 빨리빨리 제초하고 나머지 풀들은 그대로 제가 2차 3차 때 제초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지금 풀이 막 나 있고 밭에 진입도 안 될 것 같은데
또 가보면은 사람 다니는 길에는 제초를 다 했고 나무 주위에는 깔끔하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 대비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나무 농장 운영 방법의 숨은 노하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농장 한번 가보실까요? 뒤쪽 농장은 조금 더 나무가 적기 때문에 농지 효율성이 더 안 좋습니다. 여기도 진입로만 이렇게 친 다음에 나무 주위만 깔끔하게 제초를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없는 공간은 제초를 안 했죠. 저기도 나무가 없으니까 제가 제초를 안 해서 풀이 남아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제가 진입 라인으로 이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일 라인 양쪽으로는 제초를 했으니까 풀이 없는 것이고, 여기 요 나무를 보시면 요 나무가 직경 30cm 이팝나무인데, 요 나무가 농장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한 20점 초반, 한 20점 정도밖에 안 됐던 그런 그냥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경 30cm가 되면서 목대가 100만원 정도를 호가하는 그런 어엿한 준성목으로 성장을 했으니까, 준특수목이죠. 준특수목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이런 나무처럼 앞으로 3년 4년을 더 키워서 전체 남아있는 한 200여 주의 나무를 직경 30cm에서 40cm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게 나무대장의 요 농장 경영 목표입니다. 목표. 그렇게 되면은 첫 수확 시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겠지만은 수확 시기가 되면은 말 그대로 나무 재테크 잭팟이 터질 수가 있겠죠. 저는 그것을 계획에 두고 이 농장을 내가 권리를 매입한 다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경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설픈 방법, 어설퍼 보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의도한 어설픈 제초 방식을 농장 경영 방법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노하우를 공유해 보시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신의 농장, 자신의 방식에 응용해서 사용한다면 좋은 방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대장은 확신합니다. 오늘 이리저리 장마 오기 전에 제초 상태 관찰도 하고, 그리고 빠진 농장 제가 부분 제초도 하고, 이렇게 농장 시찰을 하면서 이 농장은 이런 식으로 내가 관리를 유도를 했는데 생각대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대장은 무더를 뚫고 비 오기 전에 남은 일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대장.